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이 좀 나는 아침이라서 여유를 가지고 오늘 종합통제실 업무 소개, 운항관리 업무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항관리 업무 소개는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도 올렸는데 하울링이 좀 심해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은 조직, 자원 시스템, 비행 계획, 운항 통제, 웨이팅 밸런스, 승무원 스케줄, 정상, 비정상 상황, 정시성 관리, 운항 관리실에서 일어나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 부분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웨이팅 밸런스 업무는 지금 항공법에서 운항관리사 업무에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운항관리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운항관리사들이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밸런스 업무도 포함해서 운항관리실 업무, 운항관리 업무에 대한 소개 내용에 일단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항관리는 우리 현장 업무와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 쪽 업무의 중간 지점에서 현장을 경영자가 직접 관장하는 것처럼 하는 데에 있어서 운항관리, 종합통제, 스케줄을 운영하고 조정하고 변경하고 또 관장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의 업무는 안전과 정시 그리고 좋은 서비스 그리고 회사의 효율성, 경제성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관장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부서들이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부서, 안전에 중점을 둬야지만 되는 부서 이렇게 이제 보통 나뉘어져 있는데 통제실은 이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제실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의 비중을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로는 정시성, 때로는 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네 가지 요소가 다 어느 하나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장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일부는 다소 비중을 좀 낮춰주면서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요소가 다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즘 항공사의 내적이나 외적으로 볼 때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절대 안전으로 보통 모든 업무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고요. 통제실은 이제 스케줄을 운영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회사면은 휴대폰, 냉장고 회사면 냉장고를 만들어내지만은 항공사는 스케줄을 운영을 합니다. 스케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있어야 된다. 좌석이 있는 항공기가 있어야 된다. 그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이 그 항공기를 탑승하고 조종을 하고 객실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항공기가 뜨기 위해서는 지상의 스태프들이 그라운드 스태프들이 이 항공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모니터하고 실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가 이제 통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선제적으로 때로는 현재 상황적으로 어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직접 조정하고 통제해서
그것을 상황을 회피를 하고 안전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서가 통제실이다. 통제실은 항공기가 정상인지 아닌지,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실의 업무 초기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5분, 10분 동안에 일어나는 상황들, 몇 초 만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장 먼저 인지를 하고 가장 먼저 안전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은 회사는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회사의 조직들이 모 항공사의 조직인데 보면은 통제실은 안전보안이라든지 주요 부서들과 함께 이 통제실은 대표이사의 직할부서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항본부라든지 객실본부라든지 정비본부라든지 영업본부라든지 뭐 기타 본부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제실은 4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서라서 이들 부서 간의 업무상의 어떤 조정이나 통제 부분이 발생하면은 사실상은 통제실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통제해줘야 되는 해야지만이 스케줄이 제대로 돌아간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는 스케줄이고 스케줄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제실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공사에 있을 때에 회사가 이제 생성이 되고 성장이 되면은 하기 위해서 했던 이 조직 통제실의 운영 조직입니다. 각 공항에 지금은 뭐 운항관리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배치를 안 하는 공항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더라도 통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운항하는 각 공항들마다 통제 조직을 가지고 있든지 운항 담당자에게 넘겨주든지 위탁 조업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통제실에 운항관리사가 나가 있지는 않더라도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내의 각 공항, 해외의 각 공항, 그리고 앞으로 운항할 각 공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제실은 대부분 항공사들이 이렇게 이제 모니터 TV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스케줄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그리고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하면서 회사의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인지하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항관리사를 지금의 어떤 집중 관리하는 통신 체계라든지 우리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각 공항에 운항관리사를 배치하지 않고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운항관리사를 배치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항관리사는 수적으로 회사의 전체 인원을 100이라고 했을 때에 2, 3명 정도 적으면은 1, 2명 정도까지도 운영하는 회사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어느 정도로 직접 하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1, 2명으로 운영할지 2, 3명으로 운영할지에 따라서 회사의 운영 체계는 많이 달라집니다. 운항관리사가 보통 센터에 위치를 하고 해외에는 위탁조업사 그리고 지방에는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운항 담당자 역할을 대부분 이제 운송 담당자들이 운항 담당자 역할을 같이 교육을 받아서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게 회사의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비행 계획은 이제 지금은 거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스탠더드 타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이 짧다든지 반복적이면서 A4 용지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짧은 비행 계획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 스탠더드 타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고래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또각 전에 이거 지금 없어진 게 다른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회사에 있을 때에 플랜을 했던 교육 과정이라서 조금 이상한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통제실의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운항 상황을 실제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항을 공항을 보면은 공항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항공기를 커서를 가져가서 이렇게 보면 항공기가 언제 어느 공항을 출발해서 어느 공항으로 가고 있고 현재는 어느 위치에 있고 현재의 항공기 상태는 어떻고 이런 상황들이 다 남아있는 연료는 얼마나 남아있고 이렇게까지 다 실시간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누가 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교육 자료를 만들다가 만 거라서 일단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모 항공사 LCC 항공사인데 중국의 각 공항들이죠. 보면은 거의 45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45개를 운영할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20개 정도의 공항, 중복되는 공항들도 있기 때문에 한 20개 공항 정도를 중국을 운항하고 있을 때에 LCC 항공사가 무려 4, 50개 되는 공항들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항공사보다 LCC 항공사가 더 많은 중국 공항들을 운항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40개 이상의 공항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공항들을 참고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항공사의 통제실은 거의 반드시 이 스케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처럼 날짜, 항공 변명, 항공기의 타입이라든지 등록 기호, 출발공항, 도착공항, 출발공항의 시간, 도착공항의 시간, 계획된 시간이죠. 스케줄 시간.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항공기가 출발 공항에서 램프아웃을 몇 시하고 이륙을 몇 시하고 착륙은 몇 시하고 램프인은 몇 시에 했다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때의 변경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는 항목들, 그리고 이렇게 운항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 비행 시간은 얼마가 소요됐고 블락 타임은 얼마가 소요가 됐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날의 출발 공항의 주기장은 몇 번이고 도착 공항의 주기장은 몇 번이라든지, 그리고 그날의 항공기가 그 운항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얼마가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비행 계획상 트립퓨얼은 얼마가 소요될 거라든지, 그 실제 운항하고 나면은 얼마가 소요가 됐고 얼마가 남았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오늘의 승객의 예약 상황은 어떻게 되고 실제 부킹 항공기 공급 좌석은 얼마가 되고 그다음 실제 예약 상황은 어떻게 되고 실제 탑승은 어떻게 돼서 운행이 됐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항공기가 출발을 시간표대로 출발을 했는지 지연이 됐는지 지금 단 1분이라도 그 지연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눈에 그날의 운항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날짜가 지나더라도 이 기록들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항공사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스케줄 시스템이 하나의 엑셀의 표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항공기마다 그날의 운영을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기, 일반 항공기는 제주에서 청주를 가고 그다음에 다른 노선을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 되면은 정상 운항을 하고 있는지, 지연이 되고 있는지, 오늘 스케줄이 조정이 돼서 이미 지연이 발생을 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적게 축소를 해놨습니다만은 확대를 하면은 정확하게 시간이 몇 시라든지 실제 운항 시간까지도 표기가 되도록 이렇게 그것을 가져가면은 이 편에 승무원은 누가 탑승을 하고 있는지, 승무원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객실 승무원은 누가 탑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습니다. 이 항공기의 비행이 오늘 주간에는 이렇게 되고 야간에는 어떤 작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정비 작업, 예방 정비 작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항공기의 플로우 차트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항공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항소가 가졌던 제네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계획, 아까 스탠더드 타입도 있고 이제 컴퓨터 프로파일을 뽑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각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자체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항공사도 있고 자체 시스템이라 그러더라도 대형 컴퓨터 회사에서부터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제 웹 베이스로 들어가서 비행 계획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어느 항로가 있으면은 직선 거리는 직선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항로다 비행 계획을 하면은 실제 항로는 뭐 이렇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항로의 풍량 풍속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비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정확하게 그날의 비행 시간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 그날의 연료량이 계획이 돼야 되겠고 항공기가 우리는 이제 운항관리사 그러면은 적은 항공사나 안 그러면 소형기 항공사라든지 이런 항공사의 운항관리사를 대형 항공사 운항관리사들은 운항관리사로 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운항관리사보다는 LCC의 운항관리사들이 더 실력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소형기 항공사라든지 헬리콥터 항공사라든지 이런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사들이 오히려 대형 항공사보다 실력이 좋아야지 그 항공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 항공사에서 운항관리사로 입사를 하면은 똑같이 2, 3개월의 운항관리사 기본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항공사가 대형이기 때문에 업무가 전문화가 되어 있고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 계획 그러면은 비행 계획팀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초기에 운항관리사들은 비행 계획팀의 비행 계획을 담당자로 근무를 바로 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뭐 국내선 기상 담당이라든지 국내선 노탐 담당이라든지 국제선 뭐 기상 담당이라든지 국제선 노탐 담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라이트의 모니터링 담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히 제한된 업무를 전문화 시켜서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형기 항공사들은 2, 3개월 교육이 끝나면은 처음부터 스케줄의 통제에서부터 스케줄의 생산에서부터 항공기의 비행 계획 그리고 운항의 통제 스케줄 통제 비행기 어사인 스케줄의 생산 그리고 스케줄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허가 이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담당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소형기나 적은 항공사일수록 운항관리사가 더 실력이 좋아야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대한민국의 제1항공사, 제2항공사 그리고 여러 항공사를 거쳐서 지금 가장 적은 항공사의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가장 적은 항공사가 가장 실력이 좋아야 된다. 그런 항공사에 실력 좋은 운항관리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 계획 비행 계획이 아무리 기본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로상의 날씨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렇게 제트 기류가 지금 보면은 남쪽으로 제트 기류가 내려가 제트 기류가 이게 남쪽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적도의 남쪽에도 있고 적도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지금 제트 기류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는데 이거는 지금 날짜가 화요일 9일로 돼 있는데 화요일 9일이면은 이게 아마도 이제 8월 9일이나 한여름의 9일이다. 왜냐?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가 있고 제트 기류의 고도가 지금 37,000으로 나와 있어요. 37,000. 우리 중위도 지방에서 제트 기류의 고도가 거의 한 3만 정도까지도 내려옵니다. 3만 정도까지도 내려오는데 제트 기류의 고도가 지금 37,000으로 올라가 있고 여기 광계면 고도가 53,0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광계면 우리나라 근처에서 광계면 고도가 53,000까지 올라가 있다. 이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이죠. 예. 우리나라 광계면 고도는 여름에 높아지고 겨울에 낮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53,000까지 우리나라의 광계면 고도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건 한여름이다. 그러면 9일인데 이게 7월 9일도 아니고 9월 9일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8월 9일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구름들 보시면은 여기 타이완하고 제주 사이에 있는 이 구름은 아이솔레이티드 임베디드 CB가 있는 구름이다. 그리고 CB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고도가 52,0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2,000까지 올라가 있고 베이스는 지금 나타나지 않죠. 이 차트가 25,000에서부터 63,000까지 표기하고 있는 차트라서 이 크라우드 베이스를 보려면은 25,000까지 나와 있는 차트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비행 계획의 차트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노탐이죠. 지금 이제 수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만은 수능이 있으면은 수능 때문에 노탐 나오죠. 고도 10,000피트 이하에서는 운항 금지다. 수능에 듣기 시험 시간대에는 운항 금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운항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모든 스케줄은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노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앤 밸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각 공항마다 항공기마다 웨이트 앤 밸런스가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이 웨이트 앤 밸런스 업무를 참 이 대형 항공사들이 운항관리사 숫자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이 업무를 설적 업무만 옛날에는 항공법에서도 운항관리사가 웨이트 앤 밸런스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만 설적 공항 현장에 남겨놓고 운항관리사는 통제실에 앉아서 이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책임은 운항관리사가 지고 현장에서는 작성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하지도 못할 걸 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업무를 운송으로 공항으로 넘겨주고 운항관리에서 이제 모니터링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우리 웹 베이스드 된 통제 시스템으로 볼 때는 이 업무가 운항관리사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설립되는 LCC들이라든지 소형 항공사들에서는 이 웨이트 앤 밸런스 업무를 운항 기술에서 기준을 정하지만은 실제적인 모든 운영의 책임과 권한은 통제실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현장에서는 승객의 좌석 배정 그리고 웨이트 앤 밸런스를 수화물이나 화물의 탑재 그리고 웨이트 앤 밸런스를 최종적으로 생산을 해서 기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이 웨이트 앤 밸런스가 제대로 됐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실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테마라 시스템은 아까 그 작성할 때에 시스템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들,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하지만은 기장님들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짧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기장님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기가 항상 운항편에 따라다녀야 된다. 비행기 없이 어떻게 운항을 하느냐, 그렇죠? 비행기 따라다녀야 되고 거기에 승무원들이 항상 의사결이 됐습니다. 그 편명마다 이 승무원들이 쫙 의사결이 되어 있고 그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승무원은 자기의 스케줄이 편명을 따라서 쭉 있다. 언제가 쉬는 날이고 언제가 운항을 해야 되는 날이고 몇 시 플라이트에 탑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승무원 스케줄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한 상황들 중에서 요즘은 우리 전천후 항공기들이라서 짙은 안개라든지 강한 바람이라든지 그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스케줄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이제 공지를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도 하고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실은 이제 이 정시성을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라서 정시성 업무를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정시에 운항을 했는지 또 대부분 항공사들이 운항률은 9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운항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99%가 정상 운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 운항의 부분은 90%에서 95% 정도까지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15분 지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거의 90%를 이상을 정상 운항하고 있고 한 5%에서 10% 정도의 운항편들이 15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 국내 항공사들은 정상 운항을 잘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어떤 회사라도 설립을 하면은 그 수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공사를 안전하면서도 정시 운항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항공기는 제조회사의 하나의 공장과 같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공장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세워놓는 공장하고 그 가동성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 공항이 제한이 많습니다.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에 23시까지 17시간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퍼존 운항을 스케줄을 해놓고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16시간에서 15시간 정도밖에 운영을 그 정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한 7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이지만은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거의 운항을 지연됐을 경우를 고려하면 거의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16시간 아니 16시간 반 정도밖에 운항을 못한다.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만큼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지방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한다든지 뭐 7시 반부터 한다든지 저녁에도 뭐 좀 일찍 끝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항까지 같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 항공기는 어느 공항을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선 운항은 사실상은 운항하기 1시간 전에 출발지 공항에서 이미 출발을 했어야지 그 다음 공항에 가서 착륙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운영의 시간이 15시간 전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 15시간 운항했는데 1시간 미만의 노선을 15시간 운영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15편을 운항할 수 있습니까? 운항 못하죠. 결국은 그라운드 타임이 1시간이면은 한 10편 정도 1시간 미만이면은 한 12편 정도까지 운항할 수 있는 게
국내선 노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가운데 우리 항공사들은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사 하라면은 무조건 국제선으로 나간다. 스케줄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비행기가 하루에 15시간 전후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국내선만 운항하는 항공사는 10시간을 운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동성, 성문의 가동성이라든지 항공기의 가동성이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항공기는 그라운드에 있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상의 직원들은 각자 이 항공기를 다음 편 운항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들이 까지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에서 30분 동안 체제하는 항공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체제하는 동안에 승객 탑승, 체크인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탑승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물이 제대로 안로딩, 로딩이 되고 있는지, 연료 급유가 완료가 되고 있는지, 오다된 대로 급유량이 되었는지, 기내 청소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 탑승 시간에 보딩 사인이 나가고 있는지, 승객 탑승이 제대로 끝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실에 앉아서도 매편 다 모니터를 하고 있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걸 선제적으로 조치를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99%의 항공기들이 거의 정상 운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1%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스케줄을 조정한다든지 운항을 못한다든지 하는 상황들은 뭐 태풍이 통과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뭐 1000편에 한 편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운항 못할 정도의 어떤 결함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황을 모니터하고 실제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통제실이다. 운항 통제실이다. 운항관리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항공사에서 이제 정성 목표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99%의 기준이다. 정시율은 90%에서 95%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이 소개 과정 업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음성이 좀 하울링이 너무 많아서 오늘 지금 조치를 하고 방송을 하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사 운항관리사 특히 지원자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어느 항공사 가든지 좋은 운항관리사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공사가 적을수록 실력 더 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운항관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통제를 보면 되겠고요.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고 뭐 운항관리사들을 선배들이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관심 듣는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꼭 필요한 거 가끔 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통제적인 어떤 뭐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또 교육 내용들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한 번씩 정리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은 다른 관점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운항관리사 지원하시는 분들 꼭 원하는 항공사에 꼭 합격하시고 취업이 어려우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됩니다. 낮추면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전공자들은 이 강의를 거의 듣지는 않겠지만은 비전공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비전공자들이 들어와서 1년 후부터는 더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서 전공자보다 더 잘하는 운항관리사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